저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살고 있는 아니타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평생을 살았고 현재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제 고향인 예테보리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과 비교해본다면 예테보리는 정말 엄청나게 오염되었고 더 이상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예테보리를 살릴 수가 없었고 그저 다른 주민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일까도 생각해봤죠. 하지만 그때 한국인들이 저희를 구원해줬고 한국인들 덕분에 저희 도시는 옛날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테보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민들이라면 아시아인들 중에 유일하게 한국인들의 외형을 구분할 수 있고 기본적인 한국어 또한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 정도로 저희는 한국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죠. 저희가 왜 이렇게 한국인들을 좋아하는지 설명하려면 먼저 저희 마을이 왜 오염되었고 붕괴됐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예테보리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아름다운 도시였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한적함 그리고 꽤나 발전된 인프라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중국인들이 스웨덴으로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예테보리까지 점령해버렸죠. 조용한 것을 미덕으로 삼고 늘 사람들 간에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던 스웨덴 사람들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시끄럽게 떠들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는 물리적 거리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지 공간이 많이 남음에도 사람들과 딱 붙어서 가거나 모르는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매너 없는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소심하고 말이 없는 스웨덴 사람들은 이들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그들에게 대놓고 핀잔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인들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배변을 아무 데서나 봤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스웨덴 남자들도 정말 급한 경우에는 으슥한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목격했으니까요. 그러나 중국인들은 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아예 없는지 길거리 한복판에서도 대놓고 노상배변을 하곤 했고 심지어 대중교통에서 대변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상식 밖의 행동에 마을 주민들은 치를 떨었고 결국 참다 못해서 이들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스웨덴어는커녕 영어조차 할 줄 몰랐고 이들은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맞섰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은 저희는 항상 중국인들에게 기세가 밀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기세 좋은 중국인들은 점차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들은 저희의 아름다운 바다와 저희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건축물들, 그리고 사진 명소로 유명했던 멋진 골목길 등에 노상배변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하며 마을을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이 얼마나 쓰레기를 버려대고 배설도 아무렇지 않게 했으면 예테보리의 몇몇 해변들은 오염의 이유로 몇 개월 동안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중국인들의 이런 뻔뻔한 행위에 시위까지 하며 중국인 입국을 막자고 주장했지만 스웨덴 정부는 길거리에 배변을 하지 말라는 표지판만을 설치해줄 뿐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예테보리는 옛말이 되었고 관광객들은 똥오줌으로 범벅된 저희 마을을 찾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질려버린 몇몇 주민들은 정들었던 마을을 떠나버렸고 마을이 점차 붕괴될 때쯤 나타난 게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스웨덴은 아시아 관광객이라고는 대부분이 중국인들 뿐일 정도로 아시아 지역에서 그다지 알려져 있는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웨덴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기 시작했고 예테보리에도 한국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폭설로 인해 집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할 때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우울증을 극복해내곤 했고 한국 문화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스웨덴 내의 한식당에도 자주 들르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굴과 옷차림만 봐도 한국인들을 구분해낼 수 있고 한국인들만 보면 괜히 내적 친밀감이 형성되곤 했죠. 저는 가끔씩 제 한국어 듣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국인들을 따라다니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한 번은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그 어떤 스웨덴인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스웨덴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의 행패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는데 저는 어떤 한국인 아주머니 무리를 따라가던 중
마침 한 중국인 부부가 골목길에서 자신의 아이를 배변을 시키고 그 흔적들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도 그냥 표정만 찡그릴 뿐 아무 말도 못하곤 하는데 한국인 아주머니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중국인들을 부르더니 이 배설물을 치우고 가라며 화를 냈거든요. 제 부족한 한국어 실력 탓에 여기까지밖에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국인들은 한국어로, 중국인들은 중국어로 엄청나게 싸워대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공공장소에서 그렇게나 조용하고 매너 있던 한국인들은 싸울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돌변해버렸는데요. 그렇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자랑하던 중국인들도 한국인 아주머니들 앞에서는 겁먹은 고양이처럼 작아지기 시작했는데 결국 중국인들은 눈이 돌아간 한국인 아주머니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고 그저 주섬주섬 자신들의 배설물을 치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근처 해변가에 중국어로 적은 배변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국인 무리와 중국인 무리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대충 들어보니 어린아이들도 많은 해변가에 중국인들이 대놓고 소변을 보고 쓰레기까지 아무데나 버리고 그냥 가려고 해서 이 한국인들이 항의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한국인들은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국인들은 아예 소통을 포기했는지 중국어를 사용하며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저는 스웨덴인으로서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했는데 정작 해변의 주인인 스웨덴 사람들은 그 장면을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저희를 위해 용기를 내서 나서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드세고 자존심이 강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큰 키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엄청난 기세에 겁을 먹었는지 점점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들의 쓰레기를 챙겨서 달아나 버렸거든요. 어떻게 그렇게나 악명 높은 중국인들을 이렇게나 쉽게 제압할 수 있는지 저는 한국인들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반해버렸습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인들의 신사적이고 멋진 모습과 한국 사극에서 보던 한국인들의 강력한 전투 능력을 보면 매치가 잘 안 됐던 게 사실인데요. 평소에는 그렇게나 신사적이었던 한국인들이 싸울 때는 완전히 돌변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 한국이 수천 년간의 외세의 침략을 모두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며 위기의 순간에도 강력하고 악착 같은 정신력으로 극복하며 결국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멋지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중국인들의 길거리 배변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인들이었는데요. 정작 현지인들인 스웨덴인들은 귀찮다며 누가 대신 신고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고를 하지 않지만 오히려 스웨덴과 전혀 상관없는 한국인들은 이런 불편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주죠. 그렇게 저희 마을로 놀러오는 한국인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똥오줌으로 범벅된 해변과 길거리는 점차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밤만 되면 늘 중국인들이 버린 쓰레기가 나뒹구는 공원도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펴고 기세등등하게 거리를 활보하던 중국인들은 이제 한국인들의 눈치가 보이는지 점차 조용히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나 시끄럽던 중국어 소리도 잘 안 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멋진 모습에 감사하면서도 뭔가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마을은 저희가 직접 지킨 것이 아닌 한국인들이 대신 지켜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생색내기를 그 무엇보다 싫어하는지 중국인들로부터 저희 마을을 지키고도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한국인들의 선행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의 용감함과 시민의식을 널리 알리고자 마을 일간지와 게시판에 마을에서 일어난 선행을 소개하는 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목격했던 한국인들의 선행을 낱낱이 게시하기 시작했죠. 중국인들은 이런 편파적인 내용을 싣지 말라고 항의했으나 저는 명백한 사실을 적은 것일 뿐이고 어이없게도 이들은 항의를 할 때조차 중국어로 하거나 번역기 앱을 사용했기에 저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못 알아듣는 척을 하며 무시했습니다. 중국인들의 행패가 겁나기도 했지만 한국인들이 보여준 용기에 비한다면 제 용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기에 절대로 멈추지 않았죠. 결국 이런 제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인들은 전부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착각하곤 했는데
이제는 제 주위의 친구들만 봐도 자신의 맥주집에 오는 한국인들에게는 웰컴 드링크를 무료로 주고 있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는 한국인들에게만 한 가지 맛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저희는 한국인들의 용기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아니었다면 저희 마을은 분명 똥범벅으로 망해버렸을 테지만 영웅 같은 한국인들 덕분에 이제 예전의 아름다움을 거의 되찾은 상태입니다. 아마 한국인들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을 가진 멋진 사람들이라 자신들이 저희를 살렸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것 같지만, 적어도 저는 한국인들의 선행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글을 작성해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던 스웨덴 마을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